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기가 전년에 비해 10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한 달 만에 반으로 줄고 사망자도 81%나 급감했습니다. 연방 실업상을 일찍 없애겠다는 주 지역들이 확산돼 3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금 보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61만 달러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17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백신 공급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진, 최형두 의원이 동포 간담회를 갖고 백신 스와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사기가 전년에 비해 10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7,000건 이상 신고돼 8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연방교육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비정상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가격 등락폭이 널뛰게 하는 것은 물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FTC, 즉 연방교역위원회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신고한 건수가 7,000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여 건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미국민들이 피해본 금액은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00%나 급증한 것이라고 FTC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3,077건에 2,93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3,737건에 5,26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층이 전체 피해의 44%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C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들은 온라인에서 암호화폐 투자 팁을 제공한다고 속여 사기 사이트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 행세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국을 비롯한 정부기관, 대기업을 사칭하고 비트코인 ATM 머신이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 교환 장소에 암호화폐나 현금을 보내도록 요구해 사취하고 있습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결제할 때 암호화폐만 받는다고 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체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으로 보고 극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1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2월 5만 달러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년 전에는 10,000달러였으나 올 들어 급등했고 최근 석 달 동안에도 200%나 올라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밖에는 없다는 말이 확산될 정도로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는데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고 발표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현재 1비트코인은 43,55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어 한 달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도 급감해 81%나 줄어든 상황인데요. 미국 전체로 봐도 감염자 수가 늘어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인 인구의 60% 이상 백신 접종을 받고 있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사실상 마스크 착용 해제로 감염률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하루 감염자 수가 한 달 만에 급격히 줄어 지난 4월 같은 날에 비해 2분의 1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빠른 백신 접종 속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고점에서 줄지 않아 보건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78,500명, 가장 최근 자료인 어제 하루 감염자 수는 29,380명입니다. 7일 평균 감염자 수도 한 달에 비해 2배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힘이 드디어 발현되고 있다며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도 급격히 감소해 5월 17일 어제 기준 각각 272명과 2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감염자 수가 늘어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급감해 81%나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은 신규 감염자뿐 아니라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최대 388만 명에 이르던 접종자 수는 200만 명대 아래로 내려앉았고 미국의 각 주들도 할당량을 모두 주문하지 않아 백신 수요 감소를 체감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안정된 코로나19 상황을 보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남아도는 백신 8천만 도스를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와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각 주들이 떨어진 백신 접종률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오하이오주는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는 백신 복권 응모 자격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또 새로운 백신 접종 대상 그룹인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한 번 이상 접종했을 경우 대학 장학금을 추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 성인 인구의 비율이 60%를 돌파해 독립기념일까지 70%를 접종시키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10%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것이나 다름없는 현재 갑작스런 신규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연방실업수당을 일찍 없애겠다고 발표한 주 지역들이 20개 주로 확산돼 300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27명이어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주별 레귤러 수당에다가 주당 $300씩 더해주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두세 달 앞서 일찍 끝내는 주 지역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실직자 생활고가 악화되는 역작용을 맞고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두세 달 앞당겨 종료시키겠다고 발표하는 주 정부들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곳의 주 지역들이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가 지금은 20곳을 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아칸소,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오와, 미주리,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 20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아이오와는 6월 12일까지만 연방 실업수당을 대리 지급하고 거부하겠다고 발표해 연방의 9월 6일 만료보다 약 3달이나 앞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오하이오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6월 26일부터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연방 실업수당 종료일을 잡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레귤러 실업수당에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더하면 예전에 일해서 벌던 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일터 복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개 주에서 연방 실업수당이 조기에 끝나면 실직자 3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오와주 거주민은 연봉 $72,000를 받다가 지난달 실직했는데 아이오와주의 레귤러 실업수당이 $50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가 없어지면 매달 $1,000 안팎인 주택 모기지, 자동차 보험료와 유틸리티 비용을 내기가 극히 어려워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이러한 역작용을 내세워 연방 실업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화당 진영과 맞서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마감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61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170만 번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연 조종소득의 25.9%인 $15만 7,500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36.7%인 $62만 2천 연방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도 연방 세금 보고 마감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세금 보고서도 자진 공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020년도 한 해 연 조종소득이 $60만 7,336라고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이든 부부의 주된 소득은 연금과 사회보장연금, 질 바이든 여사의 강연과 저서, 사전인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연 조종소득에서 $15만 7,414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적용된 소득세율은 25.9%로 중산층의 중간소득세율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사망한 장남 이름으로 설립돼 아동학대 방지 활동을 펴고 있는 보 바이든 재단에 $10,000를 내는 등 3만여 달러를 기부해 소득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2020년도 소득과 세금은 대선 출마 전인 2019년도에 98만 5천여 달러에 29만 9천여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군인 더글라스 엠머프 변호사는 2020년 한 해 연 조정소득이 169만 5,225달러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연 조정소득에 대해 62만 1,893달러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해 거의 최고소득세율인 36.7%를 적용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상원의원 세비 17만 4천 달러를 벌어들인 반면에 대부분의 소득은 남편인 엠머프 변호사의 수임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통령 부부는 2만 7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020년도 연방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취임 후인 올해 현재 공직자 재산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12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 사이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은행 계좌에 현금 95만 달러를 갖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주에서 얻은 30년짜리 모기지를 포함해 28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300만 내지 700만 달러 사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집 두 채에 대한 모기지를 비롯해 270만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의 백신 수급 문제로 고국에 있는 가족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백신 공급의 해결책을 찾고자 DC를 방문 중인 백신 원정대 박진 최형두 의원이 백신 스와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애난데일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두 의원을 만나 해결책을 들어봤습니다. 백신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박진 최형두 의원이 워싱턴 수도권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백신 허브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진 의원은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은 미국은 백신 기술 종주국이고 한국은 위탁 생산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한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인 만큼 두 나라의 힘을 합친다면 세계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 동맹이고 또 백신 기술의 종주국이고 또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백신 공급을 미국이 지원을 하고 신속히 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백신 문제는 무슨 여야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 워싱턴 DC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최형두 의원은 고국의 백신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는 미 동포 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 교민들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국계 교민들이 상당히 그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하셔가지고 그 미국 의원들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미국 부통령한테도 물어보고 또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부에 서한을 넣어서 한국에 백신 지원을 하라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조야를 움직였던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힘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고국을 도와주는 우리 동포사회의 힘을 느끼는 이런 여정이었고 두 의원들은 고국의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한 미 동포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미국 방문의 성과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싱크탱크들을 만나 한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입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글로벌 백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아시아 백신 허브 구축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노력에는 여야가 없고 공익만 있을 뿐이라며 이번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백신 동맹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예정으로 안다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미 동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해외 접종자도 형평성에 맞게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국 의회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형도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일일이 만나지 못하는 미국 조야를 만나 한국의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낭 하나 메고 DC를 방문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미 연방정부의 4명의 정치인을 탄생시킨 동포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이들 정치인들에게 한미 백신 동맹의 중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들은 한국 야당의 노력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더해져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백신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